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예, 요새 그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란 TV도 미투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이제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여기에 뭐 미투에 관계되는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북한에는 이런 미투 현상이 없느냐, 이 남성들의 성폭행, 성추행, 이런 그 잔인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북한의 그 성폭력, 성추행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요즘에 여의도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 그러대요. 뭐 영화계, 가요계, 문화계는 물론이고 이 정치인들도 지금 많이 떨고 있다 그러는데 북한의 정치인들도 좀 떨 수 있도록 우리도 미투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 제보를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미투에 의해서 지금 정말 전도양양했던 정치인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정치인을 쓰러뜨리고 지금 뭐 무소불위로 강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미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투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미투 방송. 오늘 그 북한에서 20몇 년 생활했죠? 이 북한에서 23년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온 우리 이시은 양하고 또 늘 사회 조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해 주신 우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나지훈 기자님 같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나지훈 기자님, 요즘 그 남성들이 많이 떨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나지훈 기자님은 그런 일 없죠? 아유, 저희야 뭐 사실 그렇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어저께 안 그래도 이렇게 들어온 얘기나 제보를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희정 전 지사가 노무현 쪽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쪽에 사람들이, 세력들이 노무현 사람들을 지금 치어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요? 그래서 그 문재인도 노무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권력을 잡게 되면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전두환 대통령, 노태 대통령 그쪽 사람들이 이제는 다 하나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누어지면서 그 새 싸움 하듯이 또 새 싸움이 새 싸움 하듯이 그렇지 않는가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북한하고 지금 남북 뭐 정상회담을 한다고 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서른 지금 국정 운영하고 가 있는데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의 이슈를 한 사람으로 내면서 좀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그 안희정 지사의 사건을 다루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성폭행을 감행한 거는 나쁜 일이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시각이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폭행을 많이 합니까? 그게 참 다들 이제 보면 술이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출장을 가서 지금 안 지사도 어저께 기사를 좀 보니까 스위스하고 어디 출장을 가서 그냥 그렇게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일부러 간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큰 일을 할 사람들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큰 일을 하려면 성적 욕망은 좀 자제해야죠. 근데 또 자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원성이 뭐 어쩌겠어요. 뭐 어쨌든 미투, 나도 당했다 이야기인데 우리 이시은 씨, 북한에도 이런 성폭행, 성추행 이게 많이 있죠? 이거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예.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네, 거기는 우리는 일단은 뭐 기자가 없고 뭐 뉴스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뭐 백두산 줄기는 아예 대놓고 하고 그건 합법적인 성추행범, 성폭력범들이죠. 그렇죠. 국가가 장려한다고 봐도 돼요.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좀 몇 가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그러니까 중국 왔다가 잡혀 나갈 때 실제적으로 거의부에 있는데 그 중국에서 그런 거 성매매 하다가 너무 그
안마방 거기서 아가씨 하다가 잡혀왔거든요. 예. 뭐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좀 뭐 이렇게 되게 좀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들어오는 스케일부터 일단은. 근데 이쁘긴 이뻤어요. 근데 그 여자가 밤만 되면 뭐 9시, 10시에 조사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 시간에. 예. 뭐 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어쨌든. 아니 박사님 한번 생각 어떻게 밤마다 나가 조사를 받아요? 낮 시간은 없고 밤마다 나갔다 들어와요. 근데 뭐 제대로 걸어도 못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사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쓴 웃음을 지면서 들어오더라고. 들어올 때는 보면 항상 웃고 있어요. 정신이 좀 안 좋은 거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때 어리니까 그게 잘 모를 때잖아요. 근데 쓴 웃음을 지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가끔은 담배 냄새도 났어요. 그분한테서. 근데 밤에 9시, 그러니까 시계는 없었으니까. 근데 짐작이니까 좀 자기 전인데, 근데 9시, 10시만 되면 그분이 나가서 한 몇 시간씩 있다가, 예, 잠잘 거인이 이렇게 취침 시간 되면 이렇게 막 둘이서 이렇게 막 양쪽을 팔 껴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조사를, 일반 사람 조사 받는 거, 우리가 다 조사를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은 좀 특별했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예, 그래도 조금 얘기는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귓속말로 막 저 회사는 나가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뭐 의원들이랑 놀다 들어오는 것 같다 느낌이.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 고문을 한 거네요 그러면. 아 그거는 성 고문으로 되는 거죠. 그건 성 폭행이 아니라 성 고문. 그 여자는 성 고문을 당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캐면서 막 그랬는데 때리면 어디 멍이라도 들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으로 고문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걸른 게 좀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의 부축을 해서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고 그리고 그게 그거보다는 그래도 그 여자는 거기 갔댔으니까 그래도 좀 성인이잖아요. 근데 걔도 성인은 맞는데 18, 19인가? 근데 어린애인데요. 저희 앞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걔가 여자들이 이렇게 3명이서 달라붙어서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구경만 하면 누구도 안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불륜이면 맞아도 된다고 막 그렇게 유부남을 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보안원이 그러니까 얘가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잘 안 나가면 그 단련대 보내잖아요. 그 무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 나랑 자주면 대놓고 얘기했대. 자주면 그러면 보내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맞죠, 범주에? 그건 권력을 잡고 권력으로 성폭행이지. 그야말로 이 미트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와이프는 이렇게 남편한테는 어떠지 못하니까 너 왜 이렇게 어려가지고 조그맣게 아직 머리 무슨 거 뭐 피도 안 마른 게 남이 유부남일 것이냐 막 이래가지고 그 와이프랑 그 다음에 처제 그 다음에 가시엄마 3명이서 그 진짜 그 조그만 거 이렇게 막 때리는데 막 발로 받고 막 때리는데요 사람이 안 보여요. 너무 작으니까 얘가. 아니 성폭행 당한 거보다 네,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또 집단 폭행까지 당해야 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미치고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네요.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아마 한국에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역전에 가면 또 보안실이 따로 있잖아요. 보안실. 네. 보안원들이 있는 보안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근무하시던 분인데요.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범죄자를 잡았는데 여자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감옥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서 거기에 잠시 밤새를 그 여자를 데리고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속세를 쳤는데 이렇게 보니까 술 한잔 먹었는데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족쇄는 풀어야지 그게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범죄자를 놓쳐먹은 거예요. 그걸 하다가 예, 간간에 먹고 범죄자를 놓쳐먹은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게 있어요. 그 보안원, 안전원이 목숨은 2개예요. 목숨 2개라는 거는 그렇게 중범죄자 놓치면 원래는 감옥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복을 한번 벗겨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회 사람으로 만들고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그 역장까지 보안 거기서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역전 단속하면서 되게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냥 그 술김에 그냥 예, 그렇게 모든 하다가 술이 문제죠. 그럼 안희정 지사도 술 마시고 한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박사님께서 좀 전에 여의도가 네. 불안에 들고 있다. 네. 오늘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네.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투 지지. 미투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의도에 계신 국회의원 나리님들도 많이 어제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그 무슨 어느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국회의원의 또 보좌관이 그 주기적으로 그 또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도 나왔고요. 지금 뭐 그 가요계, 문화계 여기는 더 말할 수도 없고 그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성문화가 지저분했는지 이게 이번에 털고 지나가긴 가야 되는 거예요. 털고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어떤 유교적인 문화라해서 남자들의 어떤 그런 뭐 남존 여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여성분들이 그런 걸 당하게 되면 수치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입에 밖에 내는 게 수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미투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그게 수치가 아니고 본인의 권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게 지금 이 미투 운동은 계속 장려하면서 뭐 사상, 이념 이런 게 떠나서 정말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 저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남자한테 물어봅시다. 남자들은 왜 자꾸만 그렇게 다른 여자를 성폭행 하려고 그래요? 그게 성폭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심리학 책을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의 성도착증이라든지 또는 성에 대한 이렇게 좀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본능이 강한 거죠. 이성보다. 그게 본능이 강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이성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병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신병자.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을 건든다든지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건든다든지 이건 정신병자. 이게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좀 정신병자가 아닌가. 근데 남북한이 이제 똑같은 거가 하나가 뭐냐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성을 이제 마음대로 도둑질한다는 거죠. 폭행을 하고 이제 추행을 하고 맞습니다. 이런 이제 행위들이 있는데 북한에서 그 공장 간부들도 그러지 않아요? 공장 간부들 네 그것도 뭐 있죠. 네 어떤 형태로 있어요? 공장 간부들은 입장 여자들도 입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입당을 시켜주는데 거기에 뭐 이제처럼 돈이 아니면 몸이겠죠. 둘 중에 하나로. 그래서 몸을 바쳐야만 입당을 하나요? 해군에는 그래요. 근데 그 입당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많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군대도 옛날에는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옷가랑 군대 같은 거 예전에는 잘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부모들은 안 보내는 게 옛날에는 그때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폐쇄됐으니까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우리 시대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게 어차피 군대 가도 상사한테 몸을 줘야지 입당한다니까 이게 소문이 쭉 돌고 그다음 옷가 보내놨댔자 뭐 김정일 삼부자를 위해서 뭐 또 몸을 바치고 하니까 그리고 근데 그래도 그 어느 날 또 옷가 같은 건 돌아도 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사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성추행이라고 해야 되나 성폭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계층이 있어요. 이제 우리 이시윤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중고등학교 때 얼굴이 좀 이쁜 애들을 뽑아다가 거의 간부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있을 때는 항일 빨치산 투사들 뭐 오진우, 최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여자를 간호사로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간호사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데 이게 간호사가 몸종인 거예요. 간부들 뭐 점심 먹고 나면 온몸을 뭐 마사지를 뭐 해줘야 되고 투사 동지가 원하면 그것도 이제 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런 얘기가 한 번 있었어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오진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좀 되게 쫓아냈나 봐요. 이렇게 돈을 좀 안 줬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통이 크지 못해가지고 했나 봐요. 생활을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제 거기서는 북한에서는 그 투사 아바이라고 그러잖아요. 투사 아바이. 그러니까 투사들 이 할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한테 젊은 여자가 그 간호사로 가서 몸정을 했으면 이 여자가 제대될 때 좀 다 이렇게 한 살림들 좀 차려주는 거 있어요. 네. 근데 이 오진우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나도 안 줬대요. 네.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불만이 터져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영감태기는 쪼잔해가지고 자기가 실컷 데리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북한은 지금 공식적으로 그런 제도를 지금도 김정은도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조금 더 심한 거는요. 이거는 오기 전인데 한 해 전 정도쯤인데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룡해가 그때 당시요 이렇게 한북도인가 항해북도인지 항해남도를 그 혁명하를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왜 혁명하지? 막 잘 나가다가 항해도 맞죠? 은율 강사. 네, 그때 막 그 혁명하 내려갔댔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혁명하를 내려갔냐 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복에서 막 말이 나는데,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 무슨 거냐 하니까 그 기쁨조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악단에 모란봉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는 청년예술단이었을 거예요. 그 최룡해가 만든 예술단 있어요. 청년예술단.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무슨 예술단 이런 걸 정확하게 암암리에 나오지 백성들은 그게 정확한 거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 이제처럼 아무튼 그런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걔네는 낮에는 연습하고 밤에는 그 채령이가 데리고 놀았는데 그거도 무려 7명에서 8명을 혼자서 밤에 데리고 노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빨을 다 뽑았대요. 오럴 섹스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예. 방송에서 너무 리얼티하게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걸 위해서 채령해가 그 이빨이 이제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빨을 다 뽑아대는 그게 이제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렇습니다. 대단했어요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틀니를 멍땅 해가지고 낮에는 틀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생거를 멍땅 다 뽑아버렸어. 그냥 전체를 다 뽑아버리고 그냥 틀니를 씌워가지고 낮에는 그 연습하고 뭐 무대가 그러니까 이게 틀리고 그 다음에 그 밤에는 뻗고. 아무튼 그렇게 막 하다가 그게 어떻게 돼서 김정일이가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혁명하를 사실 이 미투가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에 살아남을 간부놈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네,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적인 게 아까 거론됐던 기쁨조 그리고 또 북한의 각 지역에 특각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게 특각이라고. 특각 플러스 저기 초대소. 초대소. 그리고 또 옥가도 있고. 박사님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갔다 오는 우리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의 뭐 고위급들이 가면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 미투 많이 나올걸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암암리에 그런 뭐 우리 SNS에서 뭐 기자들도 그때 뭐 나왔었고 언론사들도 있었고 현실성이 한 80% 정도 있어요. 왜냐면 나랑 같이 일했던 분의 딸이 그 옷가에 이제 뽑혔어요. 그래서 갔는데 어디 초대소에 배치를 받았어요. 그 초대소에서 우리 그 직장 언니가 이제 편지도 못해요. 거기는 가면 편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면회 오라 그래서 이제 딸 면회를 갔는데 어디에 가 있냐 그랬더니 그 모란봉 여기 어디에 있는 그 초대소에 지금 가 있는데 그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비밀인데 그 여자가 말해준 거지. 비밀인데 이렇게 뭐 하냐 그러니까 계속 이제 빈집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하여튼 손님이 누군가 초대소니까 손님이 오면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뭐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북한은 국가가 그 공식적으로 약간 그런 기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그런 운영하는 셈이에요. 뭐냐면 결혼을 했다가 30 이전에 이제 과부가 된
여자들 있잖아요. 이런 여자들을 또 뽑아가는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옷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옷과를 뽑히거나 또 허위청구로도 뽑히거나 이렇게 해서 뽑아가는 데가 다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빨치산들 그 고위 간부들의 간호사 말은 간호사인데 그게 안마사하고 몸종이에요 몸종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해주는 거지. 그런데 한국에서 가게 되면 하룻밤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걸 다 하겠죠. 그 나라가 이제 미인계를 직접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갔다 온 5명도 아마 언제 춤을 입고 왔는지 모르는 거죠. 보지 못했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미투가 거기서 이제 북한에서 미투가 터지게 되면 나는 근데 누구를 춤을 줬다.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평양을 너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 보면. 그래서 난 이런 게 아닐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저 사람이 가서 춤을 이고 왔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춤을 이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막 생각이 나잖아요. 중독이 되면.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도 좀 춤을 이고 오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북한을 많이 가고 싶어 하나. 예.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아니, 거기에 그렇게 목매달 이유가 없는데, 그게 이제, 그, 육감적으로 이렇게 다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생각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5명도, 이번에 평양은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평양에 가서 오래 살고, 뭐, 이렇게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많이 익숙돼 있지 않았을까? 이건 의혹입니다.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의혹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이 사람 5명 간 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니네들끼리 혼자 자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은 이미 북한에서 내부에서도 들려오고 또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양심선언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미투 운동은 이번에 5명 갔다 온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그냥 고스란히 잠을 자고 왔는지 아니면 또 북한의 그 세련되고 훈련된 이런 그 여성들에 의해서 쭈물욕 당하고 온 건 아닌지 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사람이 들여오며 뭐 이렇게 외국인만 전용으로 접대하는 건 진짜 옷가 중에서 특수로 뽑아가지고 외국인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형에 따라서 그걸 또 외국인용 하는 거 있죠? 네, 외국인용. 그 외국인만 하는 게 아니라 남한 사람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체는 남한도 외국이니까요. 북한에서.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갔으면 분명 쭈물럭 당하고 왔을 거예요. 이 가서 쭈물럭 당하고 제대로 협상을 하고 왔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북한은 대부분 그 술하고 여자를 가지고 미인계를 많이 쓰죠. 그래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체계. 정보로. 이번에 보니까 뭐 삼노주, 뭐 수삼삼노주 네, 이런 술을 뒷담 쓴 거를 다 마시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기자들은 왜 안 따라갔습니까? 기자들은 바보입니까? 그런데 쫓아가서 기자 정신을 발휘해야지. 그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무슨 누구를 만났는지 밤에 뭐 혼자 지냈는지 이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이가 뭐 지금 그냥 했겠습니까? 원래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성적으로 문란해요. 얘네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 옛날에 공산당에 대해서 악선전을 할 때는 내 마누라 없이 다 같이 데리고 산다 그래서 반대했다 그러는데 실제 공산주의자들은 특히 여기 뭐 운동권들도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그 자기네 운동권에 들어왔을 때는 성을 공유해야만 이게 공고한 동지다. 그건 이제 아주 위에 있는. 지금은 안 그래? 아니, 지금도 갔겠지 뭘.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우리 나 기자님 왜 그래? 아유, 요 혼숙은 뭐 이렇게 들려오는데 제가 아직 그걸 뭐 직접 목격한 거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를 말씀 못 드리겠고. 혼숙했어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 나 기자님이 했다니까 아니라 네. 여기 그 나만의 운동권들 그러니까 뭐 혼숙을 뭐 이렇게 혼숙했다면서 뭐 예전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혼숙 얘기도 좀 사실 들은 것도 사실이고 한데 문제는 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뭘 얘기를 하고 싶은다면 그 북한에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저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르는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누군가가 내부 고발자, 우리 지금 사실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서 이게 미투가 나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5분에 갔던 분들 혹은 앞에 갔던 분들의 어떤 내부 고발이 나오면 사회적 이게 가장이 오지 않을까. 성추행, 성폭행 이게 남한 공작에 이용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보에. 왜냐하면 뭐예요?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룻밤 성을 공유한다는 거는 엄청난 동지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남한의 운동권들은 그 성을 공유함으로써 얘가 우리 동지가 됐다라는 거를 무슨 확인했다 그래 나도 들었어요. 네, 맞아. 그런데 북한에서는 여기 간 사람을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그걸 왜 옷가를 뽑아가느냐? 그게 대남 공작원들인 거예요. 그 북한에서 옷가 뽑아가는 게 그냥 일반 사람을 뽑아가는 기생을 뽑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생을 뽑아가는 게 아니라 대남 공작원을 뽑아간단 말이에요. 대남 공작원을 뽑아서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성적 매력을 발휘하는 어떤 그 기술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 만났을 때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매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언론 그 기사 보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온 이제 간첩, 우리로 봐서 이제 간첩이죠. 네. 간첩이 여성 간첩이 군 간부하고 한테 그런 식의 접촉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정보를 빼가서 군이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한에 북한에 자꾸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어느 날 북한에서 미투가 터져 나오면 그거 다 감당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북한의 간부들은 워낙 이게 가부장적이고 권력 그게 이제 권위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아주 관료주의가 심해요. 이러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에 직원이 들어왔다? 그럼 다 내 거예요, 내 거.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회사에 이제 이 초급당부소라는 자가 아주 바람둥인데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처녀애들을 다 성폭행한 거예요. 다 겁탈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여성이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니까 그 여성에 대해서 정치범으로 이제 서류를 써가지고 정치범으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정치범에 대해서 재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감옥에 앉아있는 사람이 갔다 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18년을 감옥에 가 있었어요. 우와. 그 겁탈을 거부한 이유 때문에 18년을 감옥 가 있었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 그러나요? 나중에 이 초급당부소라는 자가 잡히게 됐는데 잡히니까 이제 진술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술서에 이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나중에 무죄 석방됐는데 무죄 석방되면 뭐예요? 18년 동안 정치범으로 끌려가가지고 어떤 보상 아무것도 없죠. 완전히 할머니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40대 중반 정도 돼서 나왔는데 완전 할머니가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의 인생을 아주 망가뜨린 거죠. 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또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까지도 거기서도 조금 빤빤하고 그래도 조금 북한은 그렇게 지금은 그래도 조금 통통한 거 좋아하잖아요. 원래도 못 먹어서 다 삐쩍삐쩍 말라들어가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통통하고 그래가지고 좀 괜찮아요. 맞아요. 여기 다 통통하니까 말라요, 이쁘고 거기는 다 마르니까 좀 통통하게 이쁘지. 심지어는 감옥 같은 데 가면 여자들이 또 허약이 걸리면 그게 진짜 보기가 그렇게 흉하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살이 조금 있고 통통하잖아요. 그러면 또 간수들이 근데 그거를 또 반항했다가는 그냥 제목이 달라지는 거지. 제 도둑질해 먹다가 그랬다 이걸 뒤집어 씌우니까. 그리고 또 막 때리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인권이라는 건 전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돌격대, 군대도 많아요. 그 군대 정치서원, 무슨 중대장 하는 간부들이 그 여자들을 다 이렇게 다 주물럭거려요. 여기 잘 주물럭거리는 분이 거운이라는 반사님 우리 반사님 남자들은 이렇게 주물럭거리기를 좋아해요. 옛날에는 군대를 이렇게 그래도 모르니까
군대를 내보내면 그래도 조국을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뭐 조금 해가지고 뭐 하나 놀고 뭐 하다못해 조금 쉬운 일 시키고 뭐 하다못해 도둑질 한번 덜 내보내고 심지어는 입당시켜주고 하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나갈 부모 입장에서 군대를 왜 내보내요? 딸을 아예 그냥 예,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요즘에 북한이 뭐 문화예술계는 또 말할 여지가 없죠. 거기는 뭐 지저분하다는 거는 말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붙이는 별명이 공동변소라고 부르잖아요. 공동변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이 쓰는 화장실이 아니라 혼자 하는 거는 개인 변소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보면 되겠어. 예, 여기는 창렬하는데 공동변소. 창렬하고 그 공동변소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북한의 이 공산 권력자들, 이자들도 정말 지독한 성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하루빨리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예, 뭐 김정은부터 성범죄를 여러 개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현성월도 그 어떻게 보면 김정은 성범죄의 산물이죠. 북한에서는 그걸 씨바지라고 안 하고 밑바지라고 부른다고 그러대. 예. 씨바지라 너무 밑바지라. 북한에선 그 현성월이 별명이 있더만. 밑바지. 물어보니까 이거 진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현성월이 뭐 밑바지라고 불린 건 뭐 아야 뭐 그건 뭐 전 국민이 다 안 돼요. 현성월이는 김정은의 밑바지다. 밑바지가 뭐냐 씨바지라니. 씨바지다. 예, 씨바지이고 그 다른 말로 하면 그 성놀이개라는 얘기죠. 성놀이개. 예. 그렇게 이제 김정은부터 이거 미투 이거 해야 되는데 예. 김정은 뭐 체령에 다 이건 미투 대상이죠. 예. 김정은이하고 현승원하고 사실 나이 차가 꽤 나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 차가 나이가 무슨 상관 있어요. 사랑에는 국경도 딱. 또 그렇습니까? 원래 연상을 좋아하고 원래 이렇게 남이 주인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게 북한인데. 자기 아빠 닮았나 보네요. 자기 아버지 닮았나. 그지만 원래 내력이 그래요. 그 김일성도 유분을 좋아했고 김정일도 유분열을. 김정일은 제가 뭐 우리가 이런 학교 다닐 때 들은 것도 많기 때문에. 김정은도 또 유분열을 좀 좋아하나 보지. 어쨌든. 지금 다 그렇고. 어쨌든 그 지금 저는 한국도 한국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북한의 여성들이 하루빨리 이 미투에 동참을 해서 그 정말 성폭력, 성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박사님 그 나라를 벗어나야지만 되지 운동을 어떻게 들고 이러는데 그 나라에서 불가능하죠. 아니 그 탈북자들이라도 와서 그 성 미투 좀 하면 안 되나? 나는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어디 지역에 있는 아무개 한데 이렇게 성범죄 당했습니다. 이거 해도 되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탈북자들 중에도 어느 매 교화소 이제 얘기했잖아요. 어느 매 교화소에 있을 때 개원 아무개로부터 당했다. 이거를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그 UN 인권위원회에 또 제출을 해요. 북한 또 지금 주민들이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많이 보시니까 USB도 보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개몽도 하고 알려주고 하면 네, 이 미투 이거 해야죠. 그 우리나라 지금 여의도가 뭐 떨고 있다고 그러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관련된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모든 기자들이 아마 그쪽에 주시를 하고 부킹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모든 기자들도 아마 지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제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보 좀 해주십시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북한에서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좀 생각날 때 북한의 어느 교화소에서 어느 그 보안원 또 어느 교원으로부터 어떤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이거를 다 모아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폭로해야 되겠습니다. 미투 운동이 남과 북의 여성들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평화로운 그리고 좀 더 정말 품위 있고 좀 더 정정당당한 그 인권과 품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뭐 이시훈 씨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네. 본인은 직접 당한 건 없어요? 네, 저는 없어요. 다행입니다. 그 보안원 그자들이
그 한거 있으면 얘기해요. 우리가 다 유엔에다 고발해야 되겠어. 우리 나 기자님은 그 주변에 뭐 나 기자님은 뭐 아무리 그래도 그 안 그럴 것 같고. 아니요, 저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주위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예전에 우리 뭐 회사 다닐 때나 조직이 있을 때 보면 좀 그때는 우리가 훨씬 어르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리 아가씨들한테 이렇게 좀 주문해 달라 이런 걸 볼 때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때는 사실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한층 이상한 건데. 왜냐하면 아니 혹시 나 기자님 같은 경우는 여자한테 당했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그렇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없는데요. 당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아니 여자들도 여자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자도 남자를 맞습니다. 추행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딱 여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또 여자한테 추행을 당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요즘은 동성애가 지금 이렇게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또 남자가 남자를 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들이 남녀를 떠나서 성범죄들이 근절돼야만 우리가 안전한 세상에 살 수가 있는 거죠. 원하지 않는 성을 강요당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 인격을 무시당하는 거고 그 어떤 인간 전체를 파괴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북한에서도 하루빨리 미투가 일어나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